안녕하세요. 정리 컨설턴트 윤선현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스마트폰 얼마나 사용하세요? 연세대학교 바른 ICT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더니요. 한 주당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8.6시간, 자영업자는 24시간, 직장인들은 29.4시간, 주부들은 26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한대요. 거의 일주일에 하루에 해당되는 시간인데요. 정말 놀랍죠? 물론 이 시간 중에는 은행 업무, 자기계발 같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도 있을 텐데 이 중에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들도 그런 유형의 분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사건이 있어요. 2009년 12월에 KT에서 국내 첫 아이폰이 출시가 되었고 1000명한테만 선개통을 했어요. 그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었죠.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잠실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에 갔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몇 시간을 기다리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너무나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 아이폰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몇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아이폰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수시간을 기다리게 함으로도 아무도 항의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이 책 초반부에 보면 2009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하는 상황이 설명되는데요. 처음에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폰은 아이팟과 아이폰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두 개를 다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정도로 소개한 거죠. 아이폰이 출시된 후 지금 10년이 넘게 지났어요. 오늘날의 디지털 라이프는요, 정말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저 역시도요, 처음에 아이폰을 딱 사서 들고 다닐 때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던 대로 아이팟 두지 않고 그냥 그거 들고 다녔던 것이죠. 당시에는 이렇게 오늘날처럼 와이파이 환경도 조성되어 있지 않고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시에 저는 페이스북도 가입되었는데 사진을 딱 찍어서 올리면 친구 중에 아무도 페이스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 없습니다. 마치 일기를 쓰는 것 같았어요. 그 후 와이파이 환경, 모바일 환경이 조성되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게 됐어요. 그냥 이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엄청 많아졌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대폭 증가하다 보니까 뭔가 올리면 사람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제각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이 아이폰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됐고 페이스북 같은 SNS를 많이 할 수 있었죠. 결국은 또 저한테 큰 명분이 있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사람들한테 정리 사업을 알려야 되고 교육을 홍보하는데 또 SNS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무려 하루에 3시간 넘게 그냥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마치 마케팅이라고 생각했고요. 한편으로는 중독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칼 뉴포트는 처음 딥워크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일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딥워크는 그 분야에 아주 잘 쓰여진 책이라서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은 그 전에 딥워크가 업무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일반 생활을 다루는 책입니다. 사실 시간관리 책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자인 칼 뉴포트는 조지타운 대학교의 컴퓨터학 교수인데요. 분산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쓴 책이다 보니까 마치 논문을 읽는 것처럼 많은 인용구,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디지털 라이프를 이해하는데 많은 책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3가지 정도를 느끼고 배운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디지털 라이프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아마 피로일 거예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시간, 인간관계, 공간 이 3가지와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데요. 과거의 저에게도 중독이었던 페이스북 정말 그걸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항상 페이스북 화면을 보면서 뭔가 현실적인 인간관계보다 가상의 인간관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 결국 인간관계를 확보하고 개선하고 유지하는 데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중요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기보다는 그냥 뭔가의 불안감 때문에 페이스북을 보고 뭔가 그냥 즐거움을 찾고 그로 인해서 낭비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겁니다.
디지털 미니멀리즘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이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최적화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불필요함, 쓸모없음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과도하게 중독되어 있는 증세가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디지털 도구를 중독되지 않게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편하고 재미있고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정보, 쓸데없는 것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냥 계속 설치하고 다운받고 그것에 그냥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칼 뉴포트가 제안하는 것은 부정적 비용을 줄이고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 뭔가 계획적으로 사용하여서 만족감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돈이라는 30일간의 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요. 현재 있던 활동, 늘 발생되었던 행동을 한번 재발견할 수 있는 유익한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신기술보다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요즘 Z세대는 하루에 9시간 정도를 디지털 환경에서 보낸다고 해요. 정말 디지털 중독이라는 것이 굉장히 해롭고 유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줄이지 못하고 항상 그 환경 속에서 놓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나의 행복, 삶의 유익을 위해서 좀 더 시간 사용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쩌면 산책, 일기 쓰기, 스마트폰 없이 시간 보내기, 좋은 모임에 참석하기, 여가를 위한 시간 계획 세우기, 생산적인 취미 갖기,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시도, 사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책에는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요, EBS 지식이에서 TV 끄기라는 주제의 영상이 있었어요. 전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몇몇 가정에서 일상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이면요, 그냥 TV 앞에 식사하고 혼자 그냥 웃고 이런 시간을 보내겠는데 그 가정에 TV를 어느 날부터 끄게 했습니다.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무료해요. 아이들이 너무 TV를 보고 싶다고 부모에게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며칠이 지나는데 갑자기 이상한 행동들이 벌어져요. 청소를 하고 집 정리를 하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어떤 집에서는요, 거실에서 음악회를 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필요하고 원하는 시간은 TV, 스마트폰, 이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보다는 내 이웃, 내 가족, 내가 진짜 필요한 것, 내가 해야 될 일들 속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 어쩌면 운동일 수도 있겠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사람들은 29년을 평생 쓴대요. 그런데 운동을 위해서는 5개월에서 6개월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내 건강, 어쩌면 좀 더 활력 있는 삶을 살려면 스마트폰을 만지는 시간보단 운동 같은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요? 소중한 활동을 위해서 시간을 늘리시고 디지털에 중독되기보다 해방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디지털 미니멀리즘 그리고 그 철학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